365개의 섬이 아라리 수놓인 아름다운 물길 여수. 여수의 어제를 관통해 섬으로 이어진 물길은 긴 세월 섬의 전통과 역사, 문화와 삶의 이야기를 만들며 오늘의 여수를 완성시켰습니다. 조발도에서 둔경도, 낭도를 따라 적금도를 잇는 섬의 이름을 딴 4개의 다리. 다리의 탄생으로 시작된 섬들의 새로운 시대, 내일의 이야기들. 여수 섬으로의 설레는 여정이 지금 시작됩니다. (2020년 2월) 백길이 전부던 여수 화정면 섬들에 새 길이 생겼습니다. 여수 화양면을 출발해 화정면과 고흥 영남면으로 이어지는 다리박물관. 육지와 섬을 잇는 첫 번째 다리, 조발대교를 지나면 다리의 이름이 된 섬 하나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해가 뜨면 섬 전체를 밝게 비춘다 해서 이름 붙여진 섬, 조발도. 21세대, 33명의 섬 주민이 이웃해 살아가는 섬에는 서북쪽 편에 자리한 앞끝, 중심부 아랫마을인 운몰, 마을이 적다 하여 작은 동네라 불리던 3개 마을이 있습니다. 평지 하나 없이 얕은 구릉들로만 이어진 조발도. 그래서 섬 주민들은 자신들의 섬을 삐뚤이 섬이라 불렀습니다. 집도 농경지도 경사면에 자리한 섬. 그래서 소도 경운기도 없는 섬. 섬살이의 고단함이 고스란히 담긴 풍경입니다. 힘들지. 걸음도 여기서 지고 밭으로 가고 엄청나게 먼 데까지 농사를 지어 먹었지. 조발이가 질려 더 비싸대. 딴 동네. 그냥 한 번 쓰고 올라갔다니 올라오면 그냥 헬근헬근해. 버리찜을 전하려면 옆으로 이제 버릇을 비끼고 그러고는 살았어. 가파르게 이어진 계단을 따라 고단했던 섬살이의 흔적이 오롯이 담긴 섬마을길. 이 계단을 하루에도 몇 번씩 오르내리는 게 조발도 주민들에겐 일상이었습니다. 섬 주민들의 삶을 더 힘들게 한 건 바로 물이었는데요. 배를 타고 이웃 섬까지 가서 물을 길러와야 할 정도로 조발도는 물이 귀한 섬이기도 했습니다. 30년 전만 하더라도 여자분들이 밤으로 물을 덕분터에서 데려다가 먹고 그랬는데 지하수 개발이라고 좀 물정기잖아. 그때는 고생 많이 했지. 섬에 이런 데 사는 사람들은 물도 없어갖고 막 쪄지는데 배 타고 실로 가고 막 그랬지. 저거 화양면 수문동으로도 실로 가고 요 가정기도 실로 댕기고 빨래도 그런 데 가서 하고. 요즘은 이제 수도 이제 지하수 개발해갖고 이제 묵었는데 여수 시내 수돗물이 여기까지 와버렸지. 와버리니까 뭐 꿋꿋하면 막 나와버리지. 옛날에는 고생 많이 했어요. 여기 선조들은.
2020년 상수도가 들어오면서 섬마을 주민들을 힘들게 한 평생의 목마름은 비로소 해소될 수 있었습니다. 이름 있는 높은 산도, 평지도 없는 삐뚤이 섬. 물이 부족했던 탓에 논 대신 밭에서 고구마 농사를 지어야 했는데요. 그 척박한 섬살이를 이겨내게 해준 또 하나의 곳간이 바로 바다였습니다. 호수처럼 잔잔한 조발도 앞바다에선 철 따라 멸치와 문어가 잡혔고 김과 굴 양식이 잘 되었습니다. 바다가 생긴 뒤 조발도 초입엔 쉼터가 생겼습니다. 해질녘 여자만의 멋진 해넘이를 보며 잠시 쉬어갈 수 있는 조발도의 힐링 포인트죠. 쉼터를 뒤로 하고 섬에서 다시 섬으로 향하는 길. 둔병대교가 그 웅장한 풍채를 드러냅니다. 여자만의 섬과 떠오르는 조발의 태양 형상을 담은 연도교를 지나면 임진왜란 당시 수군이 주둔했다고 전해지는 섬 둔병도에 닿습니다. 24세대 38명의 주민들이 살아가는 둔병도는 조발도, 낭도, 적금도가 병풍처럼 둘러쳐져 큰 파도를 막아내는 천혜의 요새. 썰물이 되면 마을 앞 갯벌에 둔벙이라는 큰 웅덩이 2개가 생긴다고 해서 둔병도라 불리게 됐다 전해지죠. 간조와 만조 사이 만의 형태를 띠는 둔병도의 갯벌. 뻘이 좋고 너른 덕분에 다양한 해산물 채취가 가능한 바다는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둔병도 주민들의 주머니를 채워주는 귀한 곳간입니다. 옛날에는 반지락을 그렇게 한 사람당 40개짜리를 세 모텔이나 해가지고 생활의 보탬이 많이 됐습니다. 둔병도는 다른 동네하고 비교해서 뻘이 이쪽도 저쪽도 많이 싸고 꿀도 많고 창고막도 많고 대롱도 있고 반지락도 많습니다. 둔병도 반지락이 고막도 꿀도 더 맛있답니다. 다른 마을에 비해서. 둔병도의 또 다른 곳간이 자리한 이곳. 마을이 있는 큰 섬과 마을 앞 작은 섬 사이를 잇는 다리를 건너면 둔병도의 대표 텃밭인 농지가 있습니다. 둔병도에선 예로부터 이 농지를 터전 삼아 고구마 농사를 지었는데요. 하지만 섬 멧돼지들의 습격으로 농사를 망치기 일쑤였죠. 그 고구마 밭에 풍에 좋다는 방풍 농사를 짓기 시작한 건 15년 전. 둔병도 주민 김경수 어르신에 의해서였습니다. 변화를 두려워하던 섬마을 조합원들에게 방풍 씨앗을 무료로 나눠주며 설득한 어르신. 덕분에 둔병도는 방풍 덕에 먹고 사는 섬이 되었습니다. 요거 이 갱물로 갖다 찌끄러도 그대로 살아가고 있어. 얼마나 이게 강한 거인가. 그러니까 이거 나무리도 이거 좋고 요 풍에 좋다고 해갖고는 약아니에요. 약. 요것이 겨울에 막 그 추운데 얼어갖고 몸 맞고 그래갖고 이제 설세고 이제 우리가 이제 요 방풍 이제 해갖고 이제 소독을 삼는 게. 해풍을 맞고 자라 그 맛과 향이 좋다는 방풍나무를 데쳐 깨소금에 참기름 둘러 무치는 방풍나물 무침은 섬마을의 별미죠. 조금 이놈은 아주 산중 사람들, 서구 사람들이 한장이에요. 한장. 맛있다고. 풍을 막아주는 것으로 알려진 방풍은 섬마을 주민들에겐 약이자 든든한 효자. 지금 둔병도에선 이 건강한 맛과 멋을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려는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마을 중턱, 과거 분교가 있던 자리에 숙박시설과 식당, 카페 등이 들어서면 둔병도는 찾고 싶고 머물고 싶은 섬으로 재탄생하게 될 겁니다.
다리와 다리, 섬과 섬으로 이어지는 멋진 해상 드라이브길. 직선으로 길게 뻗은 낭도대교를 지나면 여수를 대표하는 섬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화정면에서 두 번째로 큰 섬, 낭도입니다. 섬 모양이 여우를 닮아 이름 붙은 낭도에는 서쪽엔 여산마을이, 동쪽엔 규포마을이 있습니다. 섬 초입, 여산마을에 들어서면 마을 담장을 따라 수놓인 벽화와 작품들이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지역 예술인들의 재능 기부와 주민들의 손길이 더해진 갱번 미술길. 밀물과 썰물의 차이로 생겨난 바닷가 공간을 남해안 주민들은 갱번이라 불러왔습니다. 섬마을 낭도의 역사와 문화, 소소한 삶의 이야기들을 사진 한 컷, 작품 한 점에 귀하게 담아낸 갱번 미술길은 섬마을 전용 미술관입니다. 갱번 미술길을 따라 걷다 보면 마음을 끄는 간판 하나가 발길을 멈추게 합니다. 아버지에서 아들로, 다시 그 아들로 4대째 이어온 100년 전통의 도가 낭도 막걸리. 막걸리를 숙성시키는 항아리도 이제 100년을 넘었습니다. 원래 사대가 이제 젖샘이라고 하나는 좀 물이 하나 있거든요. 거기에 그 물 줄기가 같이 그 물줄기가 있기 때문에 그 물을 따라주고 이름을 젖샘이라고 붙였어요. 100년이 훨 넘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거주하고 싶은 것도 우리나라 전통 방법을 잇기 위해서 제가 독을 이렇게 사용하고 전통 방법대로 이렇게 지금 술을 빚고 있어요. 전통 방식을 고집하며 맛을 지켜온 덕분에 낭도 막걸리는 국무총리 만찬주로 선정됐을 정도로 인정을 받았죠. 주인장이 전통 막걸리와 가장 잘 어울리는 음식으로 손꼽는 낭도의 음식은 서대회 무침입니다. 낭도 막걸리로 만든 발효식초로 만들어 맛의 깊이가 다르기 때문이죠. 새콤달콤한 서대회 무침 한 젓가락에 진한 낭도 막걸리 한 잔이면 세상 부러울 게 없습니다. 오늘도 낭도 100년 도가에선 전통의 맛이 익어갑니다. 낭도섬 서쪽에 자리한 규포마을은 19세대 25명의 주민이 살아가는 소박한 마을입니다. 학교가 없던 시절 규포마을 아이들은 여산마을까지 산을 넘어 2.5km 거리를 걸어 다녀야 했습니다. 이후 마을 분들의 의지로 분교가 생겼다는데요. 저희 기포마을 분교는 여산까지가 거리가 2.5km 산을 넘어 다녔습니다. 옛날에는. 그래서 어린애들이 다니기가 불편하다 하여 분교를 설립하자 하는 주민 의견이 많이 있어서 분교를 설립하게 됐는데 70년대 새학급 1학년부터 3학년까지만 기포마을에서 다니고 4, 5, 6학년은 계속 여산마을로 다니게 됐습니다. 그러던 중 80년대 말쯤 돼서 이 인구가 좀 줄어들기 시작해서 분교를 폐교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에 이르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소리가 사라진 후 분교엔 개교 당시 울타리로 심었던 은행나무만이 그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분교 앞엔 오래된 우물이 하나 있는데요. 과거 규포마을 주민들뿐 아니라 주변 섬 주민들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던 속 깊은 우물입니다. 저희 기포마을 우물은 1970년대까지는 낭도와 인근 섬에서 물을 다 길러다 먹을 정도로 좋았는데 70년대 이후에 지하수가 개발되면서 우물로는 사용하지 않고 생활용수로 아직까지도 사용하고 있는 아주 좋은 우물입니다.
5월이 되면 규포마을에선 활짝 핀 접시꽃들의 잔치가 펼쳐집니다. 종류별로 심어진 형형색색의 접시꽃은 마을을 찾아준 방문객들을 위해 섬 주민들이 손수 심어 키운 작은 선물. 이제는 규포마을을 상징하는 하나의 풍경이 되었죠. 접시꽃길을 따라 바다를 향해 걷다 보면 한눈에도 울창해 보이는 숲길이 나오는데요. 바로 낭도 둘레길입니다. 해안가를 따라 이어지는 둘레길은 낭도의 바다를 만나는 또 하나의 방법이죠. 둘레길을 따라 싸목싸목 걸으며 마주하게 되는 다양한 풍광이 섬 여행의 맛을 한층 높여줍니다. 낭도 둘레길 1코스 초입에 자리한 290m의 새하얀 모래 해변 낭도 해수욕장. 방파제 안쪽에 자리한 덕분에 물결이 잔잔하고 해변의 경사가 완만해서 가족 단위 관광객들이 즐겨 찾는 명소입니다. 낭도 해수욕장 뒤편에 자리한 낭도 캠핑장은 주말마다 자리 경쟁이 치열한 여수의 인기 캠핑장. 한때 낭도 중학교 운동장으로 사용했던 섬의 역사가 담긴 곳이죠. 전에 낭도 중학교는 사도, 적금리, 둔벙섬, 규포, 통학선으로 학생들이 등교를 하였는데요. 지금은 중학교가 폐교가 돼서 야영장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낭도 최고의 전망대는 바로 이곳 낭도 방파제입니다. 방파제에서 바로 보이는 깎아지를 뜻한 절벽 위로 손에 잡힐 듯 자리한 고흥 우주발사 전망대. 날맑은 날엔 고흥 나로도까지 선명하게 볼 수 있죠. 나로호와 누리호 발사 당시엔 여수 지역 최고의 전망 포인트로 손꼽힌 명당 중의 명당으로 생생한 발사 장면을 지켜보려는 사람들로 문전성시를 이뤘습니다. 낭도 남쪽의 끝단. 낭도 등대가 항해하는 배들의 이정표 역할을 하기 시작한 건 1965년. 갯바위가 많은 낭도 바다에서 여산마을 배들의 피해가 늘자 등대를 세워 섬 주민들의 안전을 지키게 된 거죠. 섬의 동쪽에 자리한 장사금 해수욕장은 암석 해안을 품은 낭도의 특색을 오롯이 담아낸 명소. 침식작용으로 암석이 깎이면서 모래가 쌓이고 쌓여 대규모 모래 해안이 만들어지게 된 거죠. 300m에 달하는 해안선을 따라 이어지는 금빛 모래 물결은 낭도가 자랑하는 또 하나의 장관입니다. 낭도 둘레길을 따라 걷다 보면 마주하게 되는 긴 세월의 여정이 새겨진 절경들. 장사금 해변을 만들어낸 자연의 힘이 또 하나의 작품을 완성시켰습니다. 주상절리는 지하에 있던 그 마그마가 지상으로 나오면서 이제 상부에서부터 갑자기 식으면 그게 쭉 굳어지고 그리고 이렇게 서로 상호 수축작용을 해서 기둥처럼 이제 만들어지는 건데요. 낭도 지금 주상절리는 광주 무등산이라든가 제주도 이런 데하고 약간 다르게 사각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특히 주상절리는 삼각형에서 한 육각형, 칠각형까지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 낭도 것만 특별하게 사각형 주상절리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주상절리를 지나 이어지는 둘레길의 다음 코스. 넓은 바위가 모습을 드러내는데요. 바로 신선대입니다. 섬마을 사람들 사이 전해오는 이야기에 따르면 신선이 내려와 놀 정도로 아름다운 곳이라고 해서 신선대라 불렀다고 합니다. 신선대 인근에 자리한 웅장한 모습의 천선대는 하늘의 선녀들이 내려와 놀다 갔다는 신비로운 전설이 전해지는 곳이죠. 이 천선대 아래로 조금만 걸어가면 낭도 공룡 화석지가 보입니다.
낭도오리 공룡 화석지는 2003년에 국가에서 이제 천연기념물로 지정을 받아서 관리하고 있는데요. 우리 지금 낭도리 쪽 사도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한 3,600점 정도의 이 낭도 공룡 화석지가 발견이 됩니다. 긴 세월, 해시계와 퇴적암 등이 쌓여 만들어진 낭도의 해안 절경은 수만, 수천만 년 전 낭도가 화산섬이었음을 증명해주죠. 이 멋지고 특별한 풍경을 보기 위해 섬을 찾는 낭도 마니아들까지 생겼습니다. 제가 낭도를 오늘 16번째 찾았습니다. 섬 전체를 돌고 전체가 해변입니다. 이런 아름다운 곳을 돌다 보면 지루함도 없고 볼 것이 너무 많으시고요. 트레킹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곳 적극 추천드리고요. 꼭 한 번씩 와서 느껴보시기를 적극 추천드립니다. 번잡한 일상에서 벗어나 잠시 쉬어가는 길. 신비의 섬 낭도는 당신의 쉼표가 되어줄 겁니다. 낭도항에서 2.1km, 하루 대여섯 번이 전부인 백길로 10분 거리에 사도가 있습니다. 본섬인 사도를 시작으로 추도, 중도, 증도, 장사도, 연목, 낙끝 등의 부속섬을 품은 사도는 28세대 45명의 주민이 살아가는 모래의 섬입니다. 바다 한가운데 모래로 쌓은 섬 같아서 이름 붙여진 사도는 이름처럼 곱고 새하얀 모래 해변과 에메랄드빛 바다가 한 폭의 풍경화처럼 펼쳐집니다. 사도 선착장에 닿으면 가장 먼저 시선을 끄는 두 마리의 공룡. 사도가 고생대 공룡 발자국 화석지로 알려지며 섬의 가족이 된 티라노사우루스 남매는 포토존으로 인기가 많죠. 사도가 공룡의 섬으로 불리기 시작한 건 지금으로부터 22년 전인 2001년 말. 중생대 백악기 시대의 것으로 추정되는 공룡 발자국 화석이 발견되면서부터입니다. 이후 사도의 공룡 발자국 화석은 국가지정 천연기념물로 지정, 등재되어 오늘에 이릅니다. 사도, 낭도, 추도 이 전체적인 지역은 지금으로부터 약 6,500만 년에서 약 2억 3천만 년 그 사이에는 이곳은 전체적으로 큰 하나의 호수였습니다. 그래서 이 공룡이 호수를 거닐다가 이렇게 남긴 발자국이 이제 그게 공룡 발자국이 이제 지금의 이제 화석으로 변했는데요. 이제 사도에는 공룡 발자국 외에 이 물결 무늬라고 하는데 연흔이라고 합니다. 그런 흔적이라든가 또 건열 현상, 또 규화목 이런 여러 가지 그 화산 활동에 의해서 이루어진 그런 것들이 사도에는 많이 있습니다. 가늠하기 힘든 오랜 시간 동안 사도가 지켜온 시대의 자취들은 고생대 생태계를 연구하는 귀한 자료로 쓰이고 있습니다. 사도의 상징인 공룡을 지나 마을길로 들어서면 옛 모습 그대로를 간직한 돌담이 남도 섬마을 특유의 정겨움을 불러일으킵니다. 흙없이 다양한 크기의 돌로만 쌓은 돌담인 강담은 바람이 잦은 섬마을이기에 가능한 풍경. 사도의 돌담은 형제섬인 추도의 돌담과 함께 등록문화재로 지정되어 사람들을 반갑게 맞이합니다. 모래가 많고 물이 부족한 섬의 특성 때문에 사도 주민들은 주로 밭에서 나는 작물에 의존하며 살아왔습니다. 비록 모래와 황토가 섞인 땅은 수확량은 적지만 단맛이 좋고 오래 저장할 수 있는 작물이 잘 자라 섬 주민들에겐 알토란 같은 땅이었죠. 호수처럼 펼쳐진 사도바다는 어획한 물고기를 옮기는 길이 되기도 했습니다. 상고선이라고 그러죠. 상고선. 생산자, 고기를 잡는 생산자한테 찾아다니면서 바다에서 고기를 사요. 그러면 산 것을 다 가루를 해가지고 소금 뿌려서 독을 한 수십 개서 싣고 댕겨요. 그러고 독에다 딱 참으면 마산을 갖다 팔러 다니고 그랬습니다. 누군가에겐 쉼터로, 어민들에겐 터전으로,
다양한 이야기를 품어온 사도의 바다는 그 자체로 천혜의 전시장입니다. 오랜 시간 파도와 바람이 만들어낸 증도의 머리를 지켜든 거북바위. 사람의 옆모습을 꼭 닮은 얼굴바위. 그 뒤편 웅장한 절벽 사이 넓게 펼쳐진 마당바위가 있습니다. 멍석바위로도 불리는 이 바위는 이순신 장군이 해상훈련을 하다 병사들을 쉬게 한 곳이라 전해지죠. 긴 세월 자연의 힘으로 깎고 새긴 기암 괴석들이 찾아오는 이들을 묵묵히 반기는 사도의 바다. 용의 꼬리를 닮은 이 바위엔 특별한 전설이 전해집니다. 이곳 사람들은 용의 꼬리라고 해서 용미암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그 머리는 제주도에 있다고 합니다. 제주도에 용두암이 있고 그 꼬리가 이제 우리 사도에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이 땅속에서 마그마가 위로 분출되면서 이렇게 이 약간 낮은 지역으로 쭉 흘러 내려가는 것이 내려가다가 그게 딱 굳어진 상태예요. 일 년 중 바닷물이 가장 낮아지는 음력 2월, 사도의 바닷길을 시작으로 일명 용궁 가는 길이 열리면 본섬인 사도를 시작으로 7개 섬이 디귿자로 이어지는 장관이 연출되죠. 사도와 추도 사이에는 길거리가 약 한 750여 미터 정도 됩니다. 근데 평상시에는 그 물로 이렇게 잠겨 있는데요. 1월, 2월 그 연등시나 백중사리가 되면 이쪽 섬과 저쪽 이렇게 사도와 추도가 완전히 연결이 됩니다. 그것을 이쪽 사람들은 모세의 기적이라고 합니다. 모세의 기적이 일어나는 시간은 불과 30여 분. 이날을 손꼽아 기다려온 섬 주민과 관광객들을 위해 열린 바닷길은 조개며 낙지 등 바다의 귀한 자산을 아낌없이 내어줍니다. 사도의 이웃섬인 추도의 뱃길은 사도에서 시작됩니다. 정기 여객선이 다니지 않아 개인 배인 사선으로만 갈 수 있기 때문이죠. 선착장 앞 돌담을 따라 이웃한 집들이 정겨운 추도는 한때 100여 명이 살았지만 지금은 주민 9명만이 사는 화정면의 유인도 중 가장 작은 섬. 잘 보존된 돌담길은 추도의 역사이자 자랑입니다. 추도와 사도의 이제 집과 집을 경계를 이루는 그 돌담길이 이제 등록문화재로 지정되어 지금 보존하고 있는데요. 이 돌담길이 이 섬지방에 주택사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경관 측면에서 또 생활 측면에서 보존할 가치가 굉장히 뛰어나다고 합니다. 그래서 학술적으로나 경관적으로나 충분한 가치가 있어서 지금 국가에서 등록문화재로 등록되어서 관리되고 있습니다. 사도의 돌담과 더불어 등록문화재로 지정된 추도의 돌담. 사도의 것과는 달리 평평한 돌을 막사키 방식으로 쌓은 투박한 모습이 고대 성곽을 닮았습니다. 19살에 시집와 평생을 섬과 함께 살아온 장옥심 할머니. 돌담도 할머니도 그 거친 세월을 묵묵히 잘 견뎌와준 추도의 산 증인이죠. 19살 먹어갖고 나는 이제 우리 아버님이 집 지놓고 작년에 짓다면 올해 돌아가서 뭐가 1년 사고 50에 돌아가보고 나오는 45세 혼자 살다가 이제 저 여집 사람들이 재작년에 들어왔어. 포레도 듣고 기임도 듣고 이런 청각 오고 이런 거들 우무도 오고 미 그런 걸 해갖고 팔아갖고 아들 밑도 치르고 그냥 뭐 양석도 팔아먹고 그랬지. 무슨 와서 치사하냐고 날 보고 혼자서 저 사서 사람들도 그러고 그런데 날 보고 그러지만은 이런 거세기가 한 듯하네. 밤으로 야로 나가도 한 듯하네. 할머니의 인생이 담긴 섬 추도.
작은 섬이지만 그 비경만큼은 여수의 섬 중에서도 손꼽히는데요. 대표적인 곳이 바로 이곳, 용궁 가는 길입니다. 거대한 두 개의 바위 사이로 난 깊고 좁은 길. 용궁으로 귀환하던 용이 천지개벽으로 입궁하지 못하고 화석으로 변한 채 관문을 지킨다는 전설이 전해오죠. 용궁 가는 길을 지나면 오랜 시간 퇴적층이 쌓여 층리를 이룬 바위들이 장관을 이룹니다. 사도 일원에서 발견된 공룡 발자국 화석 3,600여 점 중 절반에 이르는 1,800여 점이 발견된 곳이 바로 이곳 추도. 추도에서 발견된 길이 84m에 이르는 43개의 공룡 발자국은 세계에서 가장 긴 보행렬로 2002년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잠정 목록에 등재되었고 이듬해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었습니다. 접근성도 좋고 또 볼 것도 많고 또 그런데다가 문화적 가치도 있어서 참 유익한 그 관광지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특히 이 섬이 그렇게 크지는 않고 아담하기 때문에 힘들지도 않고 다음에 또 한 섬이 아니라 여러 섬을 다니면서 좀 다양한 구경을 할 수 있어서 또 그런 것도 참 좋았고 그래서 참 좋은 관광지다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많은 사람들한테 추천하고 싶고 다시 한번 더 방문하고 싶고 그런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6천만 년 전 백악기 공룡들의 집단 서식지이자 한반도 공룡의 최후의 피난처였을지 모를 사도와 추도. 수만 년의 시간을 이겨내며 지금의 모습을 지켜낸 여수 섬들의 놀랍고도 신비로운 자취는 함께 지키고 보존해야 할 모두의 유산입니다. 여수에서 출발해 고흥으로 이어지는 다리박물관의 끄트머리. 2020년에 개통된 길이 470m의 아치형 교량인 적금대교를 따라 여수의 마지막 섬 적금도로 향합니다. 77세대 114명의 주민이 살아가는 적금도는 섬 북쪽의 큰 마을과 남쪽의 작은 마을이 육지와 섬을 잇는 모래지형 덕에 마치 하나의 마을처럼 이어져 있는데요. 섬 전체의 경사가 완만하고 경작지가 많아 섬마을치고는 드물게 예로부터 풍요의 섬으로 알려져 왔습니다. 그 교육 수는 없고 굉장히 옛날에는 활발했죠. 적금이가 부자 동네라고 그랬거든 옛날에는. 풍요롭고 아주 씩씩했어요. 다 배움이 있고 부자고 그래갖고 적금리가 부자 마을이었어요. 옛 시절 그 너른터에 섬 주민들은 보리를 일구며 살았습니다. 그 뒤론 고구마가 그 자리를 대신하게 되었다는데요. 해풍 덕에 실하게 자란 고구마를 편을 썰어 다시 해풍에 말린 일명 빼떼기는 섬 주민들의 주머니를 알뜰하게 채워주던 섬마을표 웰빙 먹거리였죠. 여자만 길목에 자리한 덕에 수심이 낮고 갯벌이 잘 형성된 적금도의 바다는 여자만의 황금어장으로 통했습니다. 적금도에 전국 최초의 어민 주식회사가 탄생한 것도 꼬막과 김, 굴 양식이 잘 됐기에 가능한 일이었죠. 꼬막 양식은 어떻게 했냐 하면은 그 동네 돈으로 꼬막 조그마한 그 새끼를 사가지고 와갖고 배에다 와가지고 뿌렸어요. 삽으로 직접 뿌리고
그래갖고 키워라 하고 산란을 해가지고 키워가지고 그 1월 1일 구정 때 되면은 채취를 합니다. 채취를 해가지고 각 동네마다 이제 그 나눠먹고 그랬는데 그때는 꼬박 양식을 상당히 양식장이 큽니다. 한 2헥타 될까? 2헥타 정도 됩니다. 근데 거기다 전체를 다 불어놨으니까 수확량을 거두면 한 5톤 정도 될 겁니다. 고흥 땅과 닿아 있는 적금도의 물길은 물살이 빠르고 암석이 많아 물고기들이 지나는 주요 길목입니다. 이제 장어 통발, 뭐 장어 준화 선배님들이 많이 다른 어종을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하는 사람이 4척밖에 없습니다. 이제 전년 앞전 해보다는 훨씬 뒤떨어지고 어획고가 자꾸 어획고가 고갈돼 가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한 평상시 한 100kg를 잡았다면 오늘 지금 45kg, 35에서 40, 50을 잡고 있습니다. 올해는. 최근 적금도 바다에서 가장 많이 잡히는 어종은 문어. 예년에 비해 수확량이 줄었지만 1년이면 5개월 문어잡이에 나서는 적금도 어부들의 만선의 희망만큼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습니다. 바다를 어부로 살면서도 늘 두려움의 대상이었던 바다. 적금도 주민들은 배를 타고 나가는 가족과 마을의 안녕을 기원하며 매년 음력 1월 14일과 15일 온 마을이 하나가 되어 당제를 정성껏 모셨습니다. 옛날에는 당주가 올라가면 당주를 동네에서 정합니다. 당주 올라가기 하루 전에 적금 리민들이 와서 청소를 합니다. 말 기도 청소를 깨끗이 해갖고 그 부부를 정하는데 깨끗한 사람을 정하거든요. 뭐 치료도 없고 뭐 몸도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만 해갖고 두 부부가 올라가가지고 올라가다가 돌풀에 걸려가지고 넘어졌다 그러면 다시 내려와서 다시 모욕하고 다시 또 올라가고 그럽니다. 옛날에는 그랬어요. 근데 두 부부는 말도 못해요. 말도 못하고 눈만 보고 눈을 깜빡하고 인사하고 그러지 손으로 손짓해갖고 하는 거지 말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보름 동안 말도 못 부부까지 말도 못하고 그런 생활을 했습니다. 여수와 고흥의 경계에 자리한 적금도는 고흥과의 인연이 각별한 섬입니다. 섬마을 입구에 자리한 이 느티나무가 선 자리는 임진왜란 당시 고흥에 주둔해 있던 조선군의 전초기지이자 병사들의 사격훈련장으로 이용되던 터. 그 후 300년 세월 한자리를 지켜온 적금도 느티나무는 이제 마을 어르신들에게 시원한 그늘을 내어주는 쉼터로 그 역할을 해내고 있습니다. 방산이라고 그래요. 방산. 그래서 사장동이라고 해서 마을 분들이 더울 때 와서 노는 장소. 조선 초기 섬 주변 바위에 노을이 지면 붉은색을 띠어 적포로도 불렸던 적금도. 금이 들어간 이름 덕분에 사연 많은 섬마을로도 유명합니다. 이름에서부터 부자 동네 냄새가 나는 탓이었을까. 일제강점기 당시 금광이 있다는 소문이 퍼지며 금맥을 찾아 적금도로 몰려든 이가 적지 않았다고 합니다. 적금도는 이제 한문으로 풀이해 보면 쌓을 적자에 세 금자를 씁니다. 그래서 적금도 어딘가에는 금이 날 것이다. 이제 이런 생각 때문에 일제강점기 때는 또 우리나라 사람들도 이곳에 와서 이제 금맥을 찾으려고 이제 또 불을 틀어서 이제 작업을 했지만은 또 전주 그때 일본 사람들도 또 와가지고 또 동굴을 뚫고 또 해방 이후에도 또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도 그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는데요.
80m가 넘는 그런 그 금을 찾기 위해 동굴을 뚫었던 그런 흔적들이 지금도 고스란히 그렇게 남아 있습니다. 금굴이라 불리는 높이 2m, 깊이 80m의 동굴에선 여러 차례 채광이 시도되었고 실제 금을 캐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양이 너무 적다 보니 무사람들의 꿈은 일장춘몽에 머물렀고 지금은 섬의 이야기가 되어 오늘에 이릅니다. 오랜 세월이 만들어낸 섬의 아름다운 풍광과 억겁의 시간이 흐르며 남긴 흔적은 섬 곳곳에 역사가 되어 고스란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때로는 자연의 섭리를 따라서, 때로는 거친 자연에 맞서가며 고단한 섬살이를 기꺼이 품어온 사람들. 힘든 여정을 묵묵히 견디며 만들어온 섬만의 문화는 이제 여수의 역사와 전통이 되어 섬 구석구석에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떠나가는 현실에서도 섬과 그곳을 지켜온 사람들은 시대의 변화와 흐름에 맞춰 섬의 미래를 준비합니다. 변화의 파고를 넘어 더 나은 내일로 여수섬의 항해는 계속됩니다.